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한국 주택 시장이 월세화가 돼가고 있죠. 월세화가 돼가면서 전세 제도가 약간 좀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맞추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점점 더 많이 낼 거고, 이 세금을 뭐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지만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 이자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임차인을 만약에 한 번 들이면 예전처럼 2년이 아니라 4년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게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빌려주면은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은행에 낼 돈도 많고, 국가에 낼 돈도 많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에요. 인근에 집 가지고 있다면 좋게 봅니까? 한 채면 그나마 다행이죠.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항상 뭔가 통계 자료를 할 때 OECD 국가에서 통계를 가져와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뭐 한국이랑 똑같이 비교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럼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똑같진 않더라도 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좀 비교해보면 미국은 선진국이죠.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 아니면 일본 같은 곳을 한번 비교해보죠. 그럼 여기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들고 세입자들이 집주인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걸 캐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도 많지만 세입자가 많고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면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굉장히 기득하기 좋았기 때문에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두면 국가는 무조건 좋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군대를 이끌면 병사가 100명인 것보다 500명, 500명보다는 1000명인 게 좋듯이 공무원이 많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좋아요. 공무원 늘리지 않고 세금 늘리지 않고 정말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수익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들, 기업을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나라가 나서든 정말 해외에 돈 많이 벌어오면서 공무원 늘리지 않고 세금 많이 안 거두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좋은 리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가 부유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요했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심한 국가는 10년에서 아예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게 된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겐 당연히 계속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세금을 올림으로써 뭔가 집을 가지는 걸 부담스럽게 했고, 그 집을 세입자가 사게끔 하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럽 각 국가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 런던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요,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OECD 국가의 통계를 잘 쓰는데 선진국에서 했던 것들을 선진국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따라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신기해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게 맞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였는지도 전 모르겠는데 어쨌건 맞는가라고 연구가 진행될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규제를 했던 국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첫 번째, 집값이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찾아보세요. 다. 이게 너무 자료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그 국가에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랑 얽혀있기 때문에 TV에 잘 다뤄지진 않지만 해외 국가들은 예전에 부동산 가격 통제, 임차 가격이 있죠. 임대료 통제, 세금 통제, 이런 통제를 통해서 주택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아니면 임대 부분,
국가에서 많은 공공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집값은 폭등을 했고 임차인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과거 선진국에서 이미 했던 걸 한국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난 5년, 6년 동안 거의 최선을 다해서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집값은 폭등하고 임차인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 만들고 책 내면서 내 집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의견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에 지금 뭐 급변한 건 전혀 없지만요. 정말 좋은 매물들은 좀 지나갔습니다. 제가 집을 사자고 한 이유는 임차인의 포지션보다 집주인의 포지션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커스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야, 지금 집 사면 세금 많이 내잖아. 지금 집 사면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만큼은 그거 말고요. 집을 가지면 뭐가 힘들다 말고 좀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전부 다 성인이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집을 안 사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안 사면 임차인이 돼야 돼요. 집을 사든가 임차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필수입니다. 길거리에 살 거 아니면.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인데 집주인 입장이 되니까 금리가 비싸고 세금이 올라가요. 그럼 집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벌써 망설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누구의 집이 사는 거예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집에 사는 거죠. 그것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집주인 중에서 특히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임대료가 폭등을 하죠. 이건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규제를 하게 되면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사람들은 집을 갖는 것보다 임차를 원할 테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고 집을 빌려주고 싶은 임대인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공급의 원칙상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투기꾼들, 집 가진 사람 괴롭히면 집이 빌 거 아니냐. 집이 비면 거기 임차인 들어가 살면 안 되냐는 분들은 경제학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 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길 가다가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집 주변에 한 달 동안 세워진 차가 있어요. 아니 한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차가 세워져 있어요. 차가 아무도 주인이 없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그럼 그거 타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다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 사시면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집은 누군가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집이 왜 지어졌냐? 그 주인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비어있다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심지어 그런 비어있고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못 써요. 지배계층이 쓰지. 다시 얘기해서 집이 비게 되면 사회적 낭비에 불과한 거지 임차인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임대인을 많이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을 안 짓죠. 집을 소유하면 괴롭죠. 그럼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이 안 되죠. 그러면 짓는 양을 줄이겠죠. 그럼 집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결론 얘기해서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차인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을 더 괴롭히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난 한국의 6년, 7년 동안 이런 일의 전부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주인을 괴롭히는 시스템을 지금 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인지를 해주세요. 작년 10월 달부터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 시장에 물건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선 한 번 더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세금이 비싸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다만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주택시장의 수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 집주인을 괴롭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요. 그때는 정말로 집을 빌려 쓰는 것보다 집주인이 되는 게 시간이 지나보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제 의견이냐고요? 아니요. 선진국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 나가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가면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요? 임차인이 나요?
정말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낫습니다. 물론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었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집을 잃은 건 아니거든요. 한 채 사서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채 사서 심한 대출을 금리를 썼던 사람이랑 거기 있던 임차인분들이 좀 손해를 봤죠. 어쨌건 저는 이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되는 게 더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통은 있겠죠. 세금도 세고 금리도 많이 나갈 테니까. 하지만 반면에 임차인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도 비교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